네, 정치데스크 큐시트 오늘도 이렇게 꽉 채워졌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조금 전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혜린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노건호 씨가 정진석 의원 고소장에 적은 혐의가 무언가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정진석 의원은 지난주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여사가 가출을 하고 그날 밤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허위의 글을 작성해서 명예를 훼손한 정 의원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겁니다. 노건호 씨는 검찰청에 도착한 뒤 기자들을 만나 노 전 대통령이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계속 현실 정치에 소환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신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 전 대통령 재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질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자신의 글이 논란에 휩싸이자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이나 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려고 올린 글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핵 위협과 이에 맞선 미군의 군사 옵션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둘러싼 과거 논쟁이 열을 올리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는 논쟁을 촉발시킨 정진석 의원을 직접 고소하고 나섰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적 가해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아버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계속 현실 정치에 소환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저 세상에서 쉬고 계신 분입니다.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신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은지 기자, 지금 아들 노건호 씨가 고소장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렇게 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이에요. 어떤 이유인지 한번 먼저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마치 부부 간의 어떤 개인 갈등 때문인 것처럼 이제 불거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인 건데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좀 짚어보자면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치 보복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까지 이어진 검찰 수사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반발을 하면서 결국 뭐 부부싸움 때문에 자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기에 다시 또 재반박이 이어졌는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인터뷰 기사를 링크하면서 정치 보복, 표적과 타겟이 된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안원구 그 당시에 이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그 태광 실업을 세무조사에 연루가 됐었던 사람인데 이 안원구 전 그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얘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시에 이제 태광 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사실은 이제 경제권에서 600위권의 좀 작은 기업이었는데 왜 본청까지 나서서 세무조사를 지시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안원구 전 그 지방청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태광 실업 조사해야 노무현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에게 세무조사를 지시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은 이거를 언급을 하면서 표적 수사에 의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까지 이어졌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2009년에 벌어졌던 태광 실업 세무조사부터 벌어진 사건인데요. 지금 7년, 8년이 지나도록 계속 또 다시 재수사 움직임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먼저 여쭤보면요.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직접 오늘 검찰에 고소장까지 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네네. 저거 본인이 직접 안 나와도 되는 문제인데 변호사를 대리하거나 뭐로 해도 되는 문제인데 직접 나왔다는 거 그만큼 의미가 좀 많이 실어서 좀 고소를 하겠다는 뜻이겠죠? 사실 그렇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 좀 참고 참았던 것을 이번에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보이고요. 특히 이제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그 노무현 재단에서는 사실은 고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는 것이고 네. 그 유족들만 할 수 있는 아, 거거든요. 그렇군요. 친고죄로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나 그 권양숙 여사가 할 수 있는데 이제 본인 아들인 본인이 직접 나서서 내가 직접적으로 이러한 식의 그 아버님에 대한 명예훼손한 자들에 대해서 단죄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만약에 그 어떤 사건을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가 그 당사자가 사망해 버리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건의 실체관계가 매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묻혀버리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한 사건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 시시비비를 계속해서 따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현재까지 지금 그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런 것들 때문에 더더욱이나 지금 이 여야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명예훼손 및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이라는 부분은 권양숙 여사와 노건호 씨 본인 등 가족들에 대한 명예도 훼손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사자명예훼손은 이제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것만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지금 노건호 씨라던가 뭐 권양숙 여사에 대한 것은 본인들 생존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 명예훼손죄가 지금 성립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권양숙 여사들의 명예훼손까지 직접 훼손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금 뭐 화면 보셨지만 뭐 일단 노건호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 때는 항상 농담을 건네던 그런 웃음기 있었던 표정과 사뭇 다른 상당히 굳은 표정으로 오늘 출석을 했는데요. 고발장을 제출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페이스북 글 때문입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그 SNS 글 때문인데 이제 본인까지 이제 들먹거린다 이런 불만입니다.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로부터 수백만 불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 부부싸움이 일어났고 권양숙 씨는 가출을 했고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라는 이 글 때문에 모든 가족이 지금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간에도 노 전 대통령 서거를 둘러싼 한국당 핵심부의 발언은 때마다 여권을 자극시켜 왔습니다. 그 목소리 저희가 한번 묶어봤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적폐청산을 외치려면 지금이라도 떳떳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형님 동생하지만 간이 작아요. 간이 작아가지고 그때 좌파들의 적폐를 청산했어야 돼요. 그거 못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니까 그 사건 수사를 하지 않고 덮었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께 이 문제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 대선을 관통하는 동안에 특히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불 수수 의혹을 계속 물고 늘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번에 정진석 의원의 SNS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이유 특별히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추미애 대표가 말했듯이 전 대표, 현 대표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공세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지난번 대선 때는 이제 선거 때문에 이제 일부러 흠집내기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전국이 아닌데 계속해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면 정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아까 지금 그 정진석 의원이 그 SNS에 쓴 글 중에 뭐가 나오냐면요.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로부터 수백만 불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사실이잖아요. 검찰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허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 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공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제 문제는 이 뒤에 있는 부부 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부분이 사실이냐 허위냐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말을 계속해서 언급함으로 인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제 여당과 여러 그 관련된 사람들의 명예를 계속해서 훼손하고 있는 것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 그럼 계속해서 한번 여쭤보면은 지금 당장의 명예훼손 및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노건호 씨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검찰 수사 앞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고소장이 제출이 되고 접수가 되고 나면 이제 담당 검사나 담당 이제 형사가 먼저 지정이 되겠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는 고소인을 먼저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검토하면서 고소인이 요구하고 있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피의자로 분류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정진석 의원 같은 분들이 이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 두 분 간에 그 말만 사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둘의 말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또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다시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경찰에서 1차적으로 뭐 어떤 식의 결론을 내려서 검찰로 넘기게 되면 검찰에서 다시 소환 조사를 해서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대목이 바로 명예훼손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는 정진석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 아니면 뭐 서면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조사를 한다 할 때 네. 정진석 의원이 SNS에 밝힌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부부싸움 끝에 자살을 한 것이다라는 부분들, 특히 문제가 되는 이 부분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까? 수사기관에서? 그렇죠. 원칙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하나가 있고, 그렇죠. 예.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도 이제 검찰에 이번에 그 우리 노건우 씨가 그 고소를 할 당시에도 형법 몇 조에 해당하는지를 적었을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사실적시냐 허위사실적시냐였을 텐데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허위사실적시로 아마 그 고소를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이게 사실을 적시냐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거짓을 적시냐 명예훼손인지를 따로 구분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권양숙 씨와 정말 그날 부부싸움이 있었는지, 부부싸움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또 부부싸움을 한다면 정말 권양숙 여사가 가출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그 피해자들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아이러니하게 이번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입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정작 정치보복 수사를 당한 가장 큰 피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거 두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의원이 무슨 소리냐, 정치보복 아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부싸움 뒤에 자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논란이 붙었는데, 결국은 이번 고소사건 정말 실제로 부부싸움이 있었는지부터 세세하게 가리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이 벌어지게 된 셈인데요. 자, 강병규 기자, 그럼 정작 이 논란에 불을 당겼던 정진석 의원, 뭐라고 좀 해명이 나왔습니까? 예, 오늘 이제 피고발인이 됐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붙어서 이제 입장을 계속 묻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그거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적폐청산의 본질이 뭐죠? 그러니까 국정원 정보위 다루는데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이런 국가정보기관이 정치 개입하지 말자,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되면 안 된다,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게 적폐청산이에요. 근데 적폐청산을 하자면서 똑같은 방식을 되풀이하는 것은 또 다른 적폐를 낳는 것이다. 진지하고 침착하게 좀 우리 국정 현안에 대한 해법을 좀 마련해 보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지금 들어보면은 일단은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다라면서 상당히 좀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데, 뒤에 나온 말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뭐 국가정보원이나 국가정보기관이 정치보복을 하지 말자는 게 바로 적폐청산 아니냐. 근데 그러면서 뭐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게 적폐청산이고 이게 이번 정부의 기조인데, 그러면서 뭐 이제 그렇게 밝혔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뭐 자신이 지금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을 좀 은유적으로, 좀 비유적으로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민주당과 한국당 대표들 역시 이 문제를 두고 서로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추미애 대표와 홍준표 대표 간의 공방 직접 들어보시죠. 현 대표와 전직 원내대표 간의 만말 경쟁이라도 하는 듯이 정치가 이렇게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 것인지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당의 정진석 의원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침소봉대에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결국은 640만 달러 뇌물 사건의 재수사 문제와 귀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네, 당 지도부 간의 논쟁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인데, 더 큰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또는 그 가족들을 둘러싼 640만 달러 수수 의혹에 대한 재수사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
지금 이 사건 명예훼손 사건이 640만 달러 금품 수수 의혹 재수사로까지 번질 개연성도 있습니까? 뭐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싶으면 당연히 그런 거까지 전부 다 수사를 하는 게 맞겠지만 그렇게까지 하다 보면 아마도 이제 서로 간에 좀 안 좋은 부분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서 정진석 의원도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까지 바라는 것 같지는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정진석 의원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나아가는 걸 원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밝혀서 한번 까보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발단이 되었던 것은 이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MB 정권 때에 뭐 제한 문건이 있었다라든가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사건을 깊이 파다 보면 결국 뭐가 나오냐면 당시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하게 된 원인이 권양숙 여사가 돈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당시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라든가 그 관련됐던 여러 그 검찰 기관들에서 그 모욕적인 수사를 받았던 것 때문이었는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확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야 모두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 자체를 원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적당한 선에서 정리가 될까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강병규 기자. 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문제가 됐던 금품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2009년 당시 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내용들이 좀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뭐 절친한 친구이자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 역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2009년에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자, 우선 노 전 대통령이 이제 권 여사에게 전달된 그 돈이 아이들을 위해 미국 집을 사는데 쓰인 것을 알고 충격이 크셨다라는 발언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정황을 좀 더 설명해주는 부분이 나와요. 좀 더 설명을 하면 대통령이 이제 노 전 대통령이 방에 들어가 보니까 권 여사가 넋이 나가서 울고 있었고 이제 비서관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라고 먼저 노 전 대통령이 권양숙 여사에게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실직고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또 뒤에는 이제 대통령이 이 말을 듣고 나서는 이제 탈진할 정도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상심이 컸다라는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인터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논란이 되고 있는 정진석 의원의 발언 역시도 바로 이 당시 2009년 6월에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는 건데요. 자, 노은지 기자, 여기서 이 인터뷰 내용 중에서 부부싸움 얘기가 나옵니까? 부부싸움이라기보다는 당시에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피하는 상황에 대한 것들이 조금 언급이 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역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인데 검찰하고 법적 책임을 다퉈야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상당히 구차하게 생각을 했고 차라리 내가 다 받았다고 인정해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 여러 번 말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사님 권양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대책회의를 하는 자리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있기는 했지만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았고 자리를 계속 피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부부싸움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이제 권양숙 여사가 본인 때문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좀 죄책감을 느끼고 대통령을 좀 피하려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특히나 한국당에서는 아예 이참에 또 재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여당에서는 또 이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계속 또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당 대변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논란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정치 보복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과정과 함께 600만 달러 뇌물수수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진석 의원은 유감 표명을 했지만 그렇다고 없었던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마치 정가의 보도처럼 고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하고 치졸한 행태에는 반드시 역사적, 법적 단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일단은 여야 모두 굉장히 격앙된 반응인데요. 자, 과거의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또
현재의 정치판을 또 이렇게 또 주무르고 장악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노자만 꺼내면 마치 이제 뭐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처럼 발끈하느냐라고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성역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정치권에서 이명박,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계속 언급이 되면서 전 정권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특히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진석 의원이 MB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정무수석을 지냈기 때문에 지금 뭐 블랙리스트 뭐 이런 논란을 물타기 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전 정권 간의 어떤 공방처럼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대통령이 바뀌었어도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 전 대통령들 이름까지 거론되는 상황. 자, 표적수사 정치보복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데 노영희 변호사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결국 재수사로 다 풀어야 되는 문제들입니까? 그게 참 난감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 대통령 역사 중에서 지금 그 퇴임한 이후에 이런 식의 조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계속해서 그 정권을 잡았을 때는 과거 정권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정권을 이제 끈을 놓게 되면 다음 정권이 나를 탄압하는 형식으로 계속해서 역사가 되풀이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보복이냐 아니면 정말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진실을 밝게 되는 것인가 하느냐는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물론 판단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좀 기준을 세워서 어떤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넘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서로 국민적 합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라는 이 글 때문에 모든 가족이 지금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간에도 노 전 대통령 서거를 둘러싼 한국당 핵심부의 발언은 때마다 여권을 자극시켜 왔습니다. 그 목소리 저희가 한번 묶어봤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적폐청산을 외치려면 지금이라도 떳떳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형님 동생하지만 간이 작아요. 간이 작아가지고 그때 좌파들의 적폐를 청산했어야 돼요. 그 못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니까 그 사건 수사를 하지 않고 덮었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께 이 문제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 대선을 간통하는 동안에 특히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불 수수 의혹을 계속 물고 늘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번에 정진석 의원의 SNS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이유 특별히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추미애 대표가 말했듯이 전 대표, 현 대표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정치보복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공세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지난번 대선 때는 이제 선거 때문에 이제 일부러 흠집내기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지만 이번 같은 소개를 해드리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시에 이제 태광 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사실은 이제 경제권에서 600위권의 좀 작은 기업이었는데 왜 본청까지 나서서 세무조사를 지시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안원구 전 그 지방청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태광 실업 조사해야 노무현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에게 세무조사를 지시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은 이거를 언급을 하면서 표적 수사에 의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까지 이어졌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2009년에 벌어졌던 태광 실업 세무조사부터 벌어진 사건인데요. 지금 7년, 8년이 지나도록 계속 또 다시 재수사 움직임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먼저 여쭤보면요.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직접 오늘 검찰에 고소장까지 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네네. 저거 본인이 직접 안 나와도 되는 문제인데 변호사를 대리하거나 뭐로 해도 되는 문제인데 직접 나왔다는 거 그만큼 의미가 좀 많이 실어서 좀 고소를 하겠다는 뜻이겠죠? 사실 그렇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 좀 참고 참았던 것을 이번에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보이고요. 특히 이제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그 노무현 재단에서는 사실은 고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는 것이고 네. 그 유족들만 할 수 있는 아, 거거든요. 그렇군요. 친고죄로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나 그 권양숙 여사가 할 수 있는데 이제 본인 아들인 본인이 직접 나서서 내가 직접적으로 이러한 식의 그 아버님에 대한 명예훼손한 자들에 대해서 단죄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검찰 수사 권호 씨는 논쟁을 촉발시킨 정진석 의원을 직접 고소하고 나섰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적 가해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아버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계속 현실 정치에 소환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저 세상에서 쉬고 계신 분입니다.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은지 기자, 지금 아들 노건호 씨가 고소장 제출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좀 저렇게 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이에요. 어떤 이유인지 한번 먼저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마치 부부 간의 어떤 개인 갈등 때문인 것처럼 이제 불거진 거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인 건데요. 이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좀 짚어보자면 먼저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치 보복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까지 이어진 검찰 수사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반발을 하면서 결국 뭐 부부싸움 때문에 자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기에 다시 또 재반박이 이어졌는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인터뷰 기사를 링크하면서 정치 보복, 표적과 타겟이 된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안원구 그 당시에 이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그 태광 실업을 세무조사에 연루가 됐었던 사람인데 이 안원구 전 그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얘기를 좀 네, 정치데스크 큐시트 오늘도 이렇게 꽉 채워졌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먼저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조금 전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혜린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노건호 씨가 정진석 의원 고소장에 적은 혐의가 무언가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정진석 의원은 지난주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여사가 가출을 하고 그날 밤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허위의 글을 작성해서 명예를 훼손한 정 의원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겁니다. 노건호 씨는 검찰청에 도착한 뒤 기자들을 만나 노 전 대통령이 누구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계속 현실 정치에 소환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신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 전 대통령 재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질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자신의 글이 논란에 휩싸이자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이나 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려고 올린 글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핵 위협과 이에 맞선 미군의 군사 옵션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둘러싼 과거 논쟁이 열을 올리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수사와 관련해서 만약에 그 어떤 사건을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가 그 당사자가 사망해 버리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건의 실체관계가 매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묻혀버리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한 사건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 시시비비를 계속해서 따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현재까지 지금 그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런 것들 때문에 더더욱이나 지금 이 여야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명예훼손 및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네네. 명예훼손이라는 부분은 권양숙 여사와 노건호 씨 본인 등 가족들에 대한 명예도 훼손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사자 명예훼손은 이제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것만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지금 노건호 씨라던가 뭐 권양숙
권양숙 여사에 대한 것은 본인들 그 생존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 명예훼손죄가 지금 성립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권양숙 여사들의 명예훼손까지 직접 훼손했다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금 화면 보셨지만 일단 노건호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 때는 항상 농담을 건네던 그런 웃음기 있었던 표정과 사뭇 다른 상당히 굳은 표정으로 오늘 출석을 했는데요. 고발장을 제출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페이스북 글 때문입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그 SNS 글 때문인데 이제 본인까지 이제 들먹거린다 이런 불만입니다.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로부터 수백만 불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 부부싸움이 일어났고 권양숙 씨는 가출을 했고